자, 올해 2023년은 뭐 국가직은 현재 그 채용 인원이 나왔죠. 지방직이나 뭐 계리직 이런 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작년 기출 문제를 이제 보시면 과거에 이제 기출집에서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물론 그 지방직 문제를 보면은 한두 문제 정도는 새로운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 거는 사실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해서 기출집에 있는 문제는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서너 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뭐 적중 천재라든가 아니면 동형모의사 문제 이런 것 등을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방직 문제 1번을 보면요. 알고리즘인데 얘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그 절차, 이 절차가 순서 아닙니까? 절차가 순서.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드시 종료 조건을 포함해야 돼.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과 구분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종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 정의가 뭐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간단한 문제였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시면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에서 특징이 뭐 볼륨,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이 다양한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빠른 속도, 벨로시티 이렇게 세 개 있었죠. 근데 얘도 시험에서 뭐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번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데이터가 세 개 여기 있네요.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렇게 해서 정형 데이터는 이게 암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정형 데이터. 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었어요. 정형 데이터는 관계 DB죠. 관계 DBMS의 관계 DB의 테이블 데이터를 말해. 테이블 보면은 우리가 이론서나 달달 어떻게 보면은 행렬, 로 칼럼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데 우리가 거의 99% 관계 DB를 쓰거든요. 그래서 관계 DB에서의 테이블 데이터가 바로 정형 데이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반대가 이제 반정형이겠죠. 반정형 데이터.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세요. 반정형 데이터는 반대니까 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학생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찾아가게 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찾아가게 한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죠. 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스키마에 들어있죠. 스키마. 그래서 메타데이터, 스키마. 이게 이제는 그 반정형이에요. 반정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배우는데 대부분의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관계 DBMS, 테이블 구조죠.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게 정형 데이터. 반대다. 반대 의미는 아니지만 반정형. 이러면 메타데이터, 이 데이터를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데이터, 그게 메타데이터고 그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바로 스키마죠. 스키마 이런 정보, 이게 반정형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뺀 나머지가 비정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냥 흩어져 있는 텍스트 데이터. 파일 같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동영상 데이터. 그래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정정상이라든가.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 등이 비정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구분하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딱 구분하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꼭 기억하셔서 시험이 나오면 맞힐 수 있어야겠어요. 자, 두 번째. 삽입 정렬 과정인데, 얘도 뭐 삽입을 했었을 때 1패스를 해보면, 이게 1패스잖아요. 그러면 1, 3 맞겠죠, 1, 3. 4부터는 똑같이 있고요. 1, 3 있고 4부터 그대로 있고, 맞지 않습니까? 2패스면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1, 3, 4 같죠, 1, 3, 4. 똑같네요. 그 다음에 3패스면은 여기까지죠.
1, 2, 3, 4죠. 1, 2, 3, 4 있고 9, 5가 있고 1, 2, 3, 4가 있고 9, 5가 있고 응? 이거 1, 2, 3, 4 있었죠 아까? 예, 이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있네. 1, 2, 3, 4 있네. 1, 2, 3, 4 있고 그 다음에 9, 5 있고 마지막에는 다 끝난 거고 예, 3번 같은 건 없죠. 그 3이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1패스 끝나면 벌써 1, 3이 되는데 예, 자, 삽입 종료 정의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정렬된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워낙 여러 번 나와서 자,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화이트 박스하고 블랙 박스 구분하는 것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사실 뭐 얘를 뭐 글래스 박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소프트 내부 경로에 대한 로직을 보아야 되는 거죠. 보지 않고 테스트항의 기능 성능을 보는 것은 블랙 박스죠. 예. 블랙 박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블랙 박스. 예, 이거 워낙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요. 원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에 있던 애들을 또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는 데이터의 종류, 빅데이터의 종류 이렇게 시험에 한 번 딱밖에 안 나왔지만 원미를 구분하는 문제 안 나왔거든. 그게 나왔을 때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보면은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 테스트를 구분하는 건데 얘들을 얘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출집에도 예상 문제라 해서 집어넣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장 커버리지가 뭐고 분기 커버리지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출집에도 제가 심지어 기출문제집인데도 불구하고 예상 문제를 집어넣어놨거든. 예. 그래서 얘도 구분을 잘해야 된다. 예. 구분하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을 넣었으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적중천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뭐 또 풀어드리겠죠. 진법 변환인데 얘도 워낙 많이 나와서 근데 일반 진법 변환은 소소점이 있어야 좀 어렵거든요. 헷갈리고 그런 문제들은 뭐 기출집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풀어봤었는데 이건 너무 쉽게 나온 거죠. 네, 소소점이 없다. 소소점이 있어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의미였었죠. 2의 4승 그 다음에 2의 3승 이런 뜻이니까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0, 0, 1, 0 2죠. 그 다음에 0, 0, 0, 1 이거 0 꽂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진수를 이제는 8진수로 바꾼 건데 그럼 이게 2진수 바꾼 거고 여기부터 3개씩 묶는 거죠. 이렇게 3개 묶고 그 다음에 3개 묶고 그 다음에 3개 묶고 이제 3개 묶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죠. 그럼 이제 8진수가 될 거니까 3개 묶으면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3자리니까 그럼 1이고요 0이고요 1, 2죠 2죠 그 다음에 0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집법 변화는 뭐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소수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헷갈리니까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은행권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메모리야, 메모리. 메인 메모리. 메모리를 이렇게 우리 이름 보면은 여기가 안정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불안정 상태로 되어 있죠. 불안정 상태. 넘어가려 할 때 적절히 피해가는 거죠. 이게 왜 은행 알고리즘이냐면 이 부분이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이에요. 이 지급 준비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급 준비율. 너무 낮다. 그러면은 뭐 돈을 제대로 못 빌려주는 거죠. 너무 높다. 그럼 이 은행이 언제 부도날지 모르죠. 그래서 이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넘어갈 때 적절히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이 지급 준비율과 같기 때문에 은행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도 사실 회피 방법이 되는데 회피 피하는 거죠. 이렇게 안정에서 불안정 넘어갈 때 회피하는 거니까 피해가는 거니까. 예방이 부정이었었어요. 근데 얘들은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이런 건 없고. 여기 이제 발견 회복이죠. 발견을 하고 회복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견 회복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장활당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발견한 다음에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부정은 이제는 뭐 4가지 중에서 하나를 부정함으로 해결하죠. 왜? 기초 상태라는 것은 이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기초 상태니까. 그래서 뭐 얘도 너무 단순한 문제였었고요. 뭐 7기층인데 물리기층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와서 물리기층과 관계되어 있는 게 리피터하고 허브였었죠. 뭐 덤이어보든 뭐 그냥 허브예요. 기억니 은이죠. 이거 뭐 표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랬더니 워낙 많이 나왔고요. 너무 단순하게 나왔어. 작년 문제를 보면은 국가직도 그렇고 뭐 국회직도 그렇고 뭐 좀 단순하게 냈어요, 문제를. RGB하고 CMYK인데 암기할 때 제가 RGB가 먼저 나왔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비대 3원소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 시간에 항상 시험 문제 나왔던 곳이 기억나요. 지금도. 그래서 얘는 RGB니까 R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런 색이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제 이게 먼저 나왔고 RGB 나왔고 CMYK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프린터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RGB가 가산온합이니까 감산이다. 가산, 감산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감성제 이러잖아. 가감성제.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 가감성제. 그래서 얘가 가산온합이다. 가산온합. 감산, 얘는 감산온합이다. 그러니까 RGB는 색을 섞으면 더 밝아져요. 그러니까 가산온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RGB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한글. 우리가 지금 한글이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프레임에서 뭔가 컬러풀하게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미지 만들었는데 출력이 보면 좀 달라요. 다른 게 RGB하고 RGB에서 보는 거하고 현재 잉크제 프린터기에서 보는 거가 출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명히 이 RGB 방법을 써서 이미지를 표현했는데 프린터기를 찍어보면 색깔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있었어요. 왜? 색을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다르죠. 그래서 얘는 CMYK인데 여기 얘는 뭐 청록색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은 컬러 프린터기에서 얘는 별도로 빼죠. 이 세 개만 가지고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섞어가지고 검은색 표현하면 아깝잖아요. 이거 컬러 아까우니까 별도로 얘는 블랙을 써서 검은색일 때는 쓰죠. 자, 그래서 얘들을 섞으면 더 혼탁해져요.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감산오라.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CMYK가 가산오라 틀렸어 봤어. 그 다음에 CMYK는 C가 맞아. 청록색이고요. 사이언 있죠. RGB에서 컬러 프린터 아니야. 컬러 프린터는 이게 뭐라고요? CMYK. 이게 CMYK고요. 그 다음에 RGB에서 B는 블루였어요. 블루였었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인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 2002년인가 2012년인가 기억나는데 2012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직에서 한번 문제를 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프로세스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색감만 기억하고 있죠. 색감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지연갱신을 쓰는 거야. 근데 그때 문제 보면은 뭐 기출문제 풀어졌지만 지연갱신에서 보면은 색감 약간 다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현재감만 색감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는 지금 현재 바로 이제 트랜지션 이제는 장애가 발생한 거죠. 이 시점에서. 그럼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끝난 거 있죠. 끝난 거. 커밋된 것만 리두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노 오퍼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즉시갱신이라면 이게 그냥 안 겪어야 돼. 즉시갱신이면 언두도 필요해. 직증정하기 때문에 언두, 그 다음에 리두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연갱신, 지금 지연갱신이잖아요. 지연갱신인 경우는 이게 필요 없어요. 리두만 있으면 돼. 리두만. 그럼 리두 그럼 뭐 간단해. 지연갱신은 현재 장애 발생 시점에서 이미 수행 완료했어. 그 얘만 T1 작업 이게잖아 지금 T1 여기 A나 B, A나 B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들은 이제는 재수행해서 이게 올바른 데이터다. 올바른 결과값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돼. 나머지 T2는 어때요? 여기서 이제 이미 장애 발생한 상태에서 뭐 완료했기 때문에 T2 작업들은 다 노오퍼레이션, 아무 작업을 해주지 않으세요. 왜? 디스크에 반영 안 했으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그렇죠.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맞겠죠. T2는 그래요. T2는 뭐 별다른 조치 안 해도 돼. 그렇지만 T1는 리드 해야 돼. 언두건 따라하면 틀렸죠. 언두가 있지도 않지만 언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도 지금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은 사실 그 2011년에 그 국가직 문제 한번 나오고 그 뒤로 제가 뭐 이제는 뭐 아까처럼 기출집, 예상집에까지 더 따라 있었고요. 7급 문제를 제가 더 놨거든요, 하나. 그 다음에 또 적중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풀어드려요. 그래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얘도 지금 보면은 우리 이지로세 CMMI가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프로세스 평가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달달에 있는 그림인데 이건 남겨셔야 돼. 이미 이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 개발 조직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우리 개발 조직이면은 뭐 삼성, 뭐 SDS, 응? 그 다음에 얘는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 업체들이. 그런 개발 업체들을 평가하기 위한 건데 영내별은 물어볼 리가 없죠. 예, 실행념인데 얘가 실행을 하긴 하지만 성공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성공 보장. 이게 성공 보장이 안 돼요. 얘는 1단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실행 가능하죠.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2단계부터 물어봐요. 2단계부터.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미 상관이 되는 건데 얘가 매니지드지 않습니까? 여기는 양쪽 매니지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디파인이 되라고 중간에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문서화인데 이 문서화가 매뉴얼이야. 여러분들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청문회죠, 청문회. 청문회 때 보면 뭐 공무원이도 공공기관, 대기업 이상한 또 청문회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걔들이 뭐 잘못했을 때 뭐 매뉴얼대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매뉴얼대로. 여러분들 공무원대도 그래요. 공무원대도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매뉴얼대로 안 되면 뭐 징계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바로 2단계예요. 2레벨. 예. 그래서 축적된 문서화, 경험이 축적된다는 얘기는 경험이 풍부한 거죠. 유사한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거야. 문서화가 돼 있는 거죠. 매뉴얼. 이게 2레벨이고요. 디파인, 매니지드가 되고. 그 디파인은 조직 차원의 이 표준 프로세스, 이 표준의 말 중에 표준. 표준. 네, 표준 이게 국제 표준, ISO지 않습니까? 이런 표준에 맞는 프로세스를 개발한 거예요. 표준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뭐 개발이나 이런 걸 또 보면은 뭐 ISO 인증을 받았다. 표준에 뭐 입각을 해서 개발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표준 안에 맞춰서, 그 표준 안에 맞추면은 그 프로세스를 내가 A라는 업체한테 개발했어. A라는 업체 개발을 하고, 예, 이거를 B라는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맡길 수가 있어요. 왜? 표준에 입각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A라는 개발사가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그 유지보수도 얘들이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표준 안에 입각한 프로세스로 이제 개발이 가능했다. 개발하고 있다. 이런 업체라면은 3레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 소프트웨어 공학 그룹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팀, 프로젝트 팀이 있어야 돼요. 자체 조직 내. 자체 조직 내 갖고 있으면, 데리고 있으면 그때 3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야. 이 표준이 나타나고 공학 그룹. 네, 그 조직에서, 개발 조직에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그룹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3레벨이 되는 거고요. 4레벨은 양적 관리, 양적, 측정, 빅데이터를 떠올리는 빅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는 4레벨이 되는 거죠. 4레벨.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 미래지, 미래. 그래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느냐. 이게 또 이제는 5단계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해서 풀었어야 되는 거지 별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론서에 보면은 그 표 하나 있는데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이거 암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교육 차원의 프로세스, 교육 차원에 있는 교육 그룹 이런 것이 존재하죠. 네, 그 조직 차원에. 그래서 얘가 3레벨이 돼요. 3레벨.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다음. 자, 얘도 제가 지금 적중 천재를 하고 있지만 이 비슷한 문제 풀어드렸다고.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했었죠. 이건 JK인데 JK 블루프인데 RS는 RS 이렇게 쓴다 했었어. 왜? S 값을 맞추려고.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S 값 맞추려고. 이렇게 똑같죠. 생긴 게 똑같으니까 어때요? 불변이라고 해요, 불변. S 값 따라가니까 0이고 1이 됐었어. 이걸 만약에 RS 플롭이라고 해서 이거를 RS 써버리면 1령 돼버릴 거라고, 얘가. 예? 얘가 1령. 그럼 왠지 이게 가지런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 이유는 그냥 방법이야. 우리가 뭔가 암기 올 때는요, 이유를 대서 암기를 해야 돼. 그냥 암기 오면 어차피 못 기억해. 예, 그래서 차라리 앉는 게 나아. 그렇게 기억할 거라면. 응? 어차피 머리만 아프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RS 플랫폼을, 이게 진리표죠? 진리표를 그릴 때 왜 RS에 했을까? 응? 그래서 S값 따라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영이면 어떻게 해요? 영영이면 생긴 게 똑같잖아요. 생긴 게 똑같으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게 다음 상태고, 응? 다음 상태도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현 상태. 응? 이게. 응. 그 다음에 이게 영일이 헷갈리죠. 영일, S값 따라가. 응.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제 RS 플랫폼이라면 이것은 뭐 X라고 해서 X라는 의미가 이제 부정, 불능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쓸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걸 보완한 거죠. JK는. 네, 이게 이제 J, K 하면서 일일 때 이 현 상태를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금방 내가 가는 현 상태를 올미하고 0일이고 0일, 1이 헷갈리잖아요. 부정 1번, 1번 아니잖아요. 4번이 3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게 그려야 돼 이렇게. 예? 이론서에 있는 그 JK 플랫폼 진리표 있죠? 순서도가 있는 거고 있는 회로도를 그려야 된다고. 그 그려서 이걸 맞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린다 한들 또 어때요? 다 넣어봐야 되잖아. 값을 넣어서 하는 것도 다 제가 해드렸었어. 값 넣어서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 기억으로 2008년인데 값을 넣어가지고 있는 그 상태 변화를 물어본 게 2008년 국가직에 썼는데 그때 그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적중 천재에서 풀어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유로 돼서 암기를 하시라라는 얘기고요. 이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비슷한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테이블 생성한 거잖아요. create. 북이라는 테이블 생성하는데, ISBN이 프라이머리 키예요. 예. 그러니까, 애트리뷰트를 떠올리라고. 이게 애트리뷰트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낱놀이네. 프라이스가 낱놀이야. 그러면 낱놀이기 때문에 값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냈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어스라든가, 얘들은 어때요? 뭐, 날짜. 출간 날짜. 출판하다. 출판 날짜를 말하는 거고, 저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다 집어넣는 경우, 2번 먼저 보면 다 집어넣는 경우는 어때요? 이거 ISBN, 뭐 타이틀, 프라이스 안 썼죠? 안 써도 돼요. 다 집어넣는 경우. 다 집어넣었어. 다. 자, 얘는 지금 어때요? ISBN 있죠? 타이틀이 있죠? 프라이스 있죠? 어서 있죠? 퍼블리케이션 데이터가 없죠? 없어. 그래서 이제 써줘야 돼, 순서가. 맞춰야 돼. ISBN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타이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현재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자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꼭 들어갈 게 뭐야? ISBN하고 타이틀하고 프라이스 꼭 들어가야 돼. 왜? ISBN은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기본 키잖아요. 기본 키. 기본 키를 꼭 써줘야지. ISBN 다 있네. ISBN 여기도 있고, 다 들어갔고, 여기 다 있고. 그럼 또 뭐 또? 타이틀이나 지금 프라이스 어때? 낱놀이니까. 타이틀, 프라이스 다 들어. 타이틀이나 프라이스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타이틀이나 프라이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여기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내신 분은, 그걸 빨리 캐치했었으면은, 30분에 풀겠지만, 하나 따졌으면은, 이것도 한 1, 2분 넘게 걸리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딱 이제 보고, 그래, 여기서 실제 값을 집어넣을 때, 인서트 인쪽에서 값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을 때, 기본키로 꼭 들어가야 돼. 다 들어왔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타이틀명이, 속성명이, 이게 지금 다 속성명이죠, 속성명. 속성명이 이제는 써주는 경우는 맞춰줘야 돼, 순서를. 근데 만약에 안 썼죠. 지금 ISBN 안 썼죠, 속성명을. 안 쓰면 다 써줘야 돼. 마찬가지 다 써주고 순서고 맞춰줘야 되고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번은 타이틀하고 이제 프라이스 들어가야 되는데 프라이스 안 빠졌죠. 프라이스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죠. 자, 13번 패킷 교환 방식. 그렇죠. 패킷 교환 방식 보면은 옥텟 단위에 이게 옥텟이 한 바이트를 말하죠. 한 바이트. 바이트를 말해요. 한 바이트, 8비트.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8비트야. 한 바이트가 7대 8비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8비트. 8비트를 말해요. 8비트. 8비트를 말하는 거죠. 원래 바이트의 정의가 7 내지 8비트거든요.
자, 2번 보면 네트워크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송수신지 정보를, 그죠? 송수신지 정보를 포함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 데이터그램 방법이 있고, 이게 누가 써요? IP. 이거 누가 써요? TCP. 네, 이거 써.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는 비신뢰 비연결형, 얘가 신뢰성 연결형 서비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두 쌍 이상이 동시에 뭐 패킷 교환망은 지금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지한 서버 같은 경우도 최대 물릴 수 있는 게 뭐 500명 이렇게 물릴 수 있잖아요. 패킷 교환망, 인터넷망을 말해요. 인터넷망. 두 쌍 이상의 이제 통신 당연히 가능해야 되죠. 이게 불가능하면 회선교환 방식이죠. 이게 맞는 말이라면. 두 쌍 이상의 통신 불가능하다? 회선교환망은 안 되죠. 회선교환망은 1대1 통신이니까. 그래서 굳이 4번을 얘기한다면 회선교환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번. 인터럽트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내부 인터럽트는, 자, 달달이나 잘 나와 있으니까, 내부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럽트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내부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 하죠. 트랩. 달달이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누차 공개해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돼. 자, 두 번째 보면은 프로세서가 CPU죠. 그래서 보통 개인용 컴퓨터는 CPU, 중대형기 중에서는 프로세서 또는 처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처리기. 그래서 프로세서, 처리기, CPU, 개인용 컴퓨터는 CPU. 그래서 인터럽트 요구가 있으면 현재 수행 중인 프레임의 주소값을 스택이나 영번지에 썼죠. 어차피 영번지에 쓰는 게 스택이에요. 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이거 항상 필수, 항상. 항상. 항상 요청을 승인하는 건 아니죠. 이 봐봐요. 현재 수행 중이 높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항상 인터럽트 요청을 승인하도록 구성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 항상이란 말은 이제는 뭐 메이저 스테이트, 우리가 3번 그림이죠. 그 3번 그림을 보면은 실행 상태에 있을 때만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항상 아니죠. 실행 상태에 있을 때만. 실행 상태에 있을 때만 인터럽트 처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인터럽트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요청을 항상 승인하는 게 아니죠. 우선이 높아야 돼. 높을 때만 하고 낮으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 다 올려놨어요. 1번, 2번, 3번 그림, 4번 그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3번 그림을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올해 이게 또 지방지 이게 시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요, 일단 모든 시언어는 메인으로 간다라 했었죠, 메인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방이 4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다 이렇게. 그럼 이게 0번지, 1번지, 2번지 이렇게 들어가죠, 분명히 인덱스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딱. 쌍값 뭐 초기치화하죠. 이제 폼은 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i가 0 되고 1, 2, 3까지죠. 4는 안 되죠. 3 작을 때까지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0 내려왔는데, 번째,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게 i가 0에서 1번째겠죠, 여기 1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이제는 수행시켜보면, 1번째 명령을 집어넣으시오라고 써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커서 깜빡거리죠. 그러면은 이 스캔함프가 쓴 거죠. 스캔함프는 바로 이제는 키보드 입력이에요, 키보드. 키보드 입력을 할 때가 바로 이제는 스캔F를 쓰는 거죠. 이 스캔F나 프린트F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처리해, 이게? 전처리기라죠, 전처리기. 전처리 나왔잖아요, 전처리기. 프리 컴파일러 또는 프리 프로세서. 얘를 안 불러주면, 디스크에 있는 얘를 메모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 함수를. 이 함수 쓰려면 이렇게 꼭 써줘야 돼. 그런 얘기고요. 저 샵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전체기라 해서 시전에서는. 자, 키보드 입력하면은 이제 1 집어넣으라는 얘기, 순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1 들어가. 올라가죠. 증가하죠, 1로. 하나 증가하죠, 1. 그럼 이제 1, 그러니까 두 번째. 1 더하기 1에서 두 번째이죠.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0번째, 1번째 가지만. 두 번째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떨어지죠. 하죠? 그럼 얘가 보면 3부터야. i를 여기서 3을 보니까 3, 2,
1, 0 안 되죠, 0은. 3, 2, 1. 3, 2, 1. 여기까지. 그래서 썸값 0이었잖아요. 그럼 썸값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처음에는 0 집어넣다가 뭘 집어넣어요? 1 집어넣고. 더는 거죠. 이 의미가, 자, 이 의미로 그냥 이렇게 해볼게. 내가 A 플러스는 뭐 B다. 이거 똑같은 거죠. A 플러스는 B. 그러면 이것은 A는 A 플러스 B. 이거 똑같은 말이죠. 동치 관계 있죠. 이렇게 썼어. 표현 만든 사람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누적시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봐봐요. 3부터니까, 여기부터잖아요. 3부터. 그럼 4, 3, 2를 누적시키는 거네. 그러면은, 예, 썸값에 4, 3, 2를 누적시키면 얼마가 돼요? 7, 9가 되겠죠, 9. 예. 이건 마이너스, 이것은 감소시키는 거니까. 감소연산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과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기출집에 보면은, 과거 문제 보면은, 어떤 학생이 그 말로 감수 쓰는 거 이렇게 뭐 물어봤던데, 그 말로 감수 쓰는 거 이런 게 딱 한번 나왔거든요. 안 나와, 이제는. 제가 풀어드리긴 했지만, 그런 거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 돼서 풀으면 짠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언어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잘 쓰지 않는 거, 이런 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올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작년 문제나. 이 문제는 틀리라고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TCP나 이런 거는 정보보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뭐 전산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계류직에서는 뭐 이런 거 쓸 일도 없고요. 또 낼 일도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게 느린 출발. 혼잡자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혼잡한 거죠. 전송량이. 전송량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송량. 그러니까 전송량이 지금 뭐 이렇게 혼잡도가 4에다가 뭐 8에다가 이렇게 18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18이 이제는 어때요? 이 상태가 된지는 지금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한 거야. 타임아웃이. 너무 혼잡한 거죠?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얘는 중단 일어날 거 아니에요? 중단 일어나는데 그때는 임계치는 절반으로 줄인대. 이거 TCP는 절반을 줄인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혼잡 윈도우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임계치는 절반으로, 그래서 9가 되는 거예요. 9가 되고, 그 다음에는 혼잡 윈도우가 변화. 근데 이제 18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0으로 줄 것 같잖아요. 아니야, 1로. 여기 1로 시작해. 1. 그래서 혼잡 윈도우는 1. 혼잡 윈도우는 느린 출발인 경우 1로 한다, 1. 이거는 뭐 암교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TCP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TCP라는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잡 제어를 하죠. 혼잡 제어니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때 TCP가 하는 혼잡 제어는 바로 슬라이드 인도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인도 방법을 쓰는데 그때 느린 출발 방법에 의해서 얘는 타임아웃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임계값은 절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1부터 윈도우 변화를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고 뭐 기억하면 좋고 못 해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날 확률은 그렇게 희박하니까. 얘는 뭐 시험에서는 사실 몇 번 나오긴 했었어요. 가변 분할은 이제 메모리 있겠어요. 메모리. OS 영역은 못 건드리죠. 이 영역을 어차피 이 디스크에 있는 애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요것만큼 만약 내가 100K를 오고 있다. 그럼 100K만큼 주는 거야. 두 번째 있는 애는 뭐해서 20K를 오고 있다. 20K만큼 주는 거죠. 이게 가변 분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얘가 또 500K를 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490K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외부 단편을 발생해요. 외부 단편을. 그래서 가변 분할을 썼을 때 프로세스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 나누는 건 맞아요. 그 단편화 문제가 발생이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단편화라고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잖아요. 왜? 500을 요구했는데 지금 남는 공간은 어때요? 490밖에 안 남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못 들어가죠. 그럼 490만큼의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죠. 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변 분할할 때, 그쵸? 가변 분할할 때 이런 게 필요하죠. 최초, 최적, 최악. 퍼스트 핏, 최적, 베스트 핏, 최악, 워스트 핏.
봤고요. 고정분할에서 이제 플러스 상관없이 고정분할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고정. 그래서 메모리 크기가 같게 해버리는 거야. 다 같이. 그래서 가상결정체에서 쓰는 페이지 기법하고 유사하죠. 맞고요. 그래서 고정분할에서 쓸모없는 공간으로 낭비. 고정분할을 쓰고 남을 수 있어 이렇게. 외부 단편은 안 발생하는데 고정분할에서는 쓰고 남는 내부, 못 들어가는 외부 다 발생하죠. 자, 그래서 뭐 달날이나 이런 데서 다 설명했으니까 그림 좀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서 연소 할당을 하는데 가변 분할 방법이 있고 이제 고정 분할 그 특징을 알고 가변 분할에서는 외부 단편화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분할에서는 내외부 단편화가 다 발생할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특징적인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18번 보면 이 문제도 사실 1, 2, 3번에 맞기 때문에 4번을 찍었어야 돼. 그래서 1번 보면은 프로세스 수준 병렬성은 다수의 프로세스, 여러 개의 프로세스 쓰는 거죠. 그 독립수행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두 번째는 클러스터인데 이것은 뒤에 인터넷 보면 나오죠. 클러스터 컴퓨터. 근거리죠. 랜이죠. 랜. 이게 만약에 클러스터가 아니라 그리드다. 그리드. 그리드라면 이게 랜이라는 게 뭐예요? 웬이라 했었죠. 웬. WAN. 이렇게. 똑같아 있었어. 왜? 그리드든 클러스터든 다 협업원이에요. 서로 이제는 연결된 컴퓨터들이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컴퓨터도 수십 대가 수백 대가 있는데 이들이 어때요? 하나의 컴퓨터처럼 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축구, 농구 봐봐요. 공 하나 놓고 뭐 서로 협업해가지고 뭐 골을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게 협업을 한 거지 뭐야. 공동 목표를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개념이에요, 애들이. 근데 클러스터는 랜, 근거통신망이고, 그리드는 뭐라고요? 웬, 원거리.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메모리. 이거 말 그대로 공유 메모리 프로세서. 쇼어 메모리. 그 쇼어 메모리 프로세서인데, 단일 실제 주소 공간을 갖는 병렬 프로세서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결합이냐 간결합인데, 이게 유니폼인지만 알았더라도 유니폼. 유니폼이 균일한 거잖아요. 유니폼. 여러분들이 뭐 체육복 오면은 뭐 유니폼 똑같은 거. 축구 선수들, 뭐 농구 선수들 같은 팀끼리는 같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같은 거 똑같은 거 입잖아. 균일하잖아. 균일한 얘기 뭡니까? 간결합이죠. 하나를 놓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U가 유니폼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처음 나와서 알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 UMA라든가 난 UMA 나오면 다 간결합이에요. 유니폼이니까. 그럼 나는 유니폼을 안 쓰는 게 아니야. 분산을 시켜요. 분산 공유라는 거죠. 분산 공유. 그렇게 마세요. 그래서 이제 분산 공유가 이제는 n을 붙이면 NUM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요 방법은 지금 현재 약결합을 말해요. 약결합. 그래서 이게 유니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유니폼들 뭐 체육복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단일화잖아. 단일화니까 같이 쓰는 거죠. 간결합이야. 그래서 이 두 개는 UMA든 이 두 개는 간결합. 얘는 약결합. 간결합을 기억하시죠. 간결합. 유니폼이 들어가면 간결합이다. 이렇게만 꼭 기억하세요. 메모리를 공유하면 똑같은 거니까. 약결합은 공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동영상을 보든 뭐 검색하죠. 그런 방법이야, 이게 약결합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니까. 답이 4번인 거고요. 그래서 1, 2, 3번이 워낙 다 맞으니까 간결합, 약결합에서 답을 이렇게 잡았어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이거 C 프로그램인데 얘도 뭐 두 개놨는데 너무 쉽긴 했죠. 얘도. 지금 보면은 메인에서 이제 실발하는 거예요. 메인 가요?
예, 여기서 이제는 프린트 스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소괄호가 있는 거는 부풀어요, 부풀어요. 부풀으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 표출하죠. 찍어라. 뭐 찍냐? 이거 찍어요? 아니죠.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 있는 이런 스타를 뭐라고 그래요? 지역 변수. 이 내에서만 쓰는 거야. 이 내에 쓰니까. 바깥에 있지, 불렁 바깥에. 예? 메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 프린트 스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메인도 아니고. 바깥에 있잖아요. 이런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역 변수.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찍어야 되는데 뭘 찍어요? G 내부에 있는 거 있으면 찍겠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전역 변수 찍는 거야. 그래서 그냥 10을 찍는 거죠. 돌아와요. 찍어요 또. 뭘 찍어? 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 이게 메인으로 들어왔잖아요. 5를 찍죠. 이게 너무 쉽긴 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뭐 콜바이 밸류 뭐 이런 거 된 거죠. 그냥 뭐 부풀의 호출하고 이런 건 된 거야. 부풀의 호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서브프레임 호출, 서브프레임. 우리 운영체제 챕터에 보면은 뭐 서브프레임 뭐 매크로 비우는 거 있잖아요. 뭐 서브프레임. 이런 정도죠. 자,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내서, 지금 보면은 뭘 구하냐면, 일단은 웨이트를 먼저 구해요, 웨이트. 웨이트를 구해요, 웨이트.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반환 시간. 대기 시간을 보면은, 이거 그리면 돼. 이거 보세요. 이거 다시 그릴게, 내가.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지금 이것도 되게 쉽긴 했어요. 왜? 도착 시간이 있으면 헷갈리거든, 이게. 이 도착 시간도 없어. 동시에 왔대. 동시에 왔으면은 이게 되게 쉬운 문제죠. 더 쉬워요. 왜냐면 도착 시간이 있으면 빼줘야 되거든. 그럴 일도 없어, 얘는. 그러면 이거 제일 작은 애가 뭐 P3네요. 현재 시간 3 썼죠. 4 썼네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애가, 그 다음 작은 애가 P1. 5 썼죠? 5 썼으니까. 5 지났으니까 9. 그 다음 작은 애가 P2. 6 썼죠? 15.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여요? P4만 남았잖아요. 9 썼죠? 네, 24.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 시간. P1 대기 시간 4. P1 되겠습니다. P2 대기 시간 9. 되겠잖아요, 이만큼. P3 대기 시간은 없어요. 그 다음에 P4 대기 시간 15. 13, 28. 4하고 27. 4, 7, 28. 7. 7 나오죠. 4, 7, 28. 7 대기 시간. 턴어라운드는 어때요? 사실 더 하면 돼. 더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 턴어, 반환한 거니까. T1은 쓰고 반환했잖아요. 9. 그 다음에 T2는 쓰고 반환했잖아요. 쓰고 반환했죠. 15. T3는 쓰고 반환했죠. 쓰고 반환한 게 14죠. 4죠, 4. 쓰고 반환했죠? 24. 해설하는 것처럼 다 더해. 다 더하면 50이 나와요. 13. 그래서 4번이 되죠. 이렇게 해서 뭐 20번까지 풀었는데 얘도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기출집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집에서 한 7, 80번은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작년에 제가 있는 그 지방직이나 국가직 보면 80점 초반대에 있었어요. 80점 뭐 3, 4점 정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올해 문제도 뭐 그 이상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더 이상 이제는 저 변동 있는 문제를 뭐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80 초반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도 계직이 있었는데 계직 같은 경우도 문제가 얘보다 좀 어려웠었죠. 근데 경기도 어딘가만 70점대 했었고 나머지는 다 60점대 했었어. 그래서 커트라인이 높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풀어보시면은 거기에서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는데 그런 문제를 수험생들이 많이 간과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출문제 집에는 공개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개되지 않은 것도. 아까 제가 했지만 프로세스에서 이제는 그 교수 상태 문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적어놨던 그래프. 그런 거는 사실 처음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적중 천재라든가 이런 데 풀어준다 했었어요. 아까 뭐 JK 풀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는 내가 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적중 천재, 마지막에 동영모사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지방직 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차이지만 카페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카페든 아니면 홈페이지 교수 Q&A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기출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